1610년 긴 위그노 전쟁을 끝내고 부르봉 왕조를 개창했으며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며 프랑스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대왕 앙리 4세가 암살당했고 5년 뒤인 1615년 그의 첫 왕비이자 발로아 왕가 최후의 여인이었던 마르그리트 왕녀가 사망했으며 2년 뒤인 1617년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모친 마리드 메디시스를 몰아내고 친정을 시작한 루이 13세는 명제상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30년 전쟁을 통해 라이벌 합스부르크 왕가의 약화를 이루어내는 등 왕조의 전성기에 기반을 닦은 뒤 1643년 향년 41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한 루이 14세는 무려 68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선대왕들의 유산을 등에 업고 강력한 절대왕정 체제를 구축한 한편 끝없이 주변국들을 침략하는 등 정복전쟁을 일으키며 온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뒤 1715년 향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그의 증손자로서 뒤를 이은 루이 15세 때 프랑스는 전성기에 정점을 찍었으나 앞선 잦은 전쟁과 이후로도 주변국들의 성장을 막기 위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부채를 안으며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전 유럽의 열강들이 참여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로서 국가 세수의 무려 22%를 차지했던 슐리에 제인을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프로이센에 대한 복수와 슐리에 제인 탈환을 목표로 삼은 뒤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수백 년에 걸친 철천지 원수였던 그들의 라이벌이자 유럽 최강대국인 프랑스를 포섭하여 역사적인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유럽 외교사의 일대 혁명적 사건인 외교혁명, 즉 동맹의 역전이었습니다. 한편 이로부터 1년 전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서는 명목상의 황제인 프란츠 1세와 그의 아내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 15번째 자녀이자 11번째 딸이 태어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 안토니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어머니가 지은 아름다운 샘부른 궁전에서 여느 왕가의 자제들과 같이 예법과 교양을 쌓으며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음악의 수도인 빈에 사는 공주답게 마리아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인 크리스토프 글루크에게 음악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전국을 돌며 연주 여행을 하던 중 궁정을 방문한 6살의 어린 피아니스트를 만나 장난을 치다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그녀보다 불과 1살이 어린 그로부터 청혼을 받기도 했으니 그가 바로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하게 되는 불세출의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 모차르트가 보여준 조숙한 귀여움에 불과했고 귀천상온 관습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으나 이처럼 어린 시절 그녀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유쾌한 일화를 겪은 마리아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났는데요. 그러나 당시 유럽 공주들이 받는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7년 전쟁을 치르는 등 대외 문제로 워낙에 바빴던 여제가 자녀들의 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탓인지 마리아는 읽기와 쓰기에 서투른 데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했으니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막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공주의 이러한 다소 서투른 면모는 머지않아 그녀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이미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1756년 프랑스와의 역사적인 동맹을 이루어낸 오스트리아는 양국의 동맹을 보다 더 굳건히 하기 위해 훗날 요제프 2세와 레오폴트 2세가 되는 황태자와 차남 레오폴트 왕자를 비롯해서 자국의 수많은 왕자 공주들을 프랑스 부르봉가의 왕족들과 혼인시켰고 17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부르봉 반개 왕족들과 이루어진 이전까지의 결혼들에 비해 유일한 프랑스의 직계 왕족인 왕세자와의 혼인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본래 이것은 마리아의 자리가 아니었으나 늘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듯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의 왕세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제의 구녀 마리아 요제파가 천연도로 급사하면서 곧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갈 예정이었던 심녀 마리아 카롤리나가 죽은 언니를 대신하게 됨에 따라 11녀이며 막내 공주인 마리아 안토니아는 이제 그녀의 언니를 대신해 프랑스 왕세자와의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떠안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될 당시 프랑스의 왕세자는 바로 그녀보다 1살 많은 루이 오기스트였으니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실 왕의 제목으로는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 않았던 그는 조부인 국왕 루이 15세의 장남이었던 부친 루이 드 프랑스가 36세의 나이로 요절한 만큼 일찍이 왕세자의 자리를 잇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1770년 마리아 안토니아는 어느덧 15살의 어엿한 숙녀로 자라났고 5년 전 그녀의 부친 프란츠 1세를 사별로서 떠나보내고 막내딸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슬픔, 동시에 정략 결혼으로 어린 그녀마저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속 먼 길을 떠나는 그녀를 염려하고 축복하는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의 눈물의 작별을 뒤로한 채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들고자 프랑스를 향한 돌아올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 지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지점에 도달해 예비 왕세자비를 맞이하러 온 프랑스 수행원들을 만난 그녀는 오스트리아 국적을 포기하는 의식을 치른 뒤 그들이 준비해온 프랑스식 복장으로 갈아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프랑스 영토에 진입한 마리아 일행은 왕궁 근처 숲으로 일찍이 그녀를 마중 나온 국왕 루이 15세 그리고 남편이 될 루이 왕세자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녀의 이름은 마리 앙투아네트로 불리게 됩니다. 격동의 18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황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동맹의 역전 속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앞서 떠난 언니들을 대신해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 버거운 사명을 받든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근대 태동기 속 찬란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아간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